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 인터뷰인데, 자, 기사 제목 보시면 선관위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부정선거 의혹 뿌리 뽑을 것,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올해 65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판사 출신이고 춘천지방법원장 그리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자,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실질적인 1인자죠. 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대법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선관위라는 조직을 이끄는 1인자는 이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동안 내부 승진자의 몫으로 여겨졌는데,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35년 만에 사무총장직에 앉혔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를 이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워낙에 이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이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었죠. 이런 내외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잘 관리하고자 이렇게 외부 인사를 이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은 여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것, 그리고 자정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점령군 수장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투수로 왔다라고 하면서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선거는 전투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등 투표 관리 부실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 사무총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선거를 하겠다. 또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사전투표함 관리,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CCTV 24시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짓 선동을 막아낼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검표도 전면 도입하지 않나? 자, 이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투표시 분류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음모론자들, 그런 망상에 가까운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굳이 이 수검표 절차를 또 도입하는 이런 식의 참 퇴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 참 얼마나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어찌되었든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과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분류기가 더 정확하다. 밤샘 개표의 특성상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논리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직원을 설득했다. 국민이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논리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 이렇게 직원을 설득했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음모론자들의 그 망상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그냥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개표 과정에서 굳이 수검표 절차를 한 번 더 도입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 그래, 어디 한번 겪어봐라. 네, 이런 식의 정말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지금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가 인쇄될 때 도장까지 같이 프린트가 되고 있습니다. 도장 날인이 아니라 인쇄 날인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 당일 그 투표처럼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죠. 본인이 오면은 그 본인 선거구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투표소에 여러 동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는 종류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 후에 그 자리 현장에서 즉석 발급되는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이때 도장이 인쇄되는 것으로 그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절차적인 문제, 법적인 절차, 어떤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판단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거절을 한 상태죠.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서는 지금도 몇백 명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한다. 투표관리관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날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 행안부가 100명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던데 그건 정상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안부가 문제 없더라라고 한 거는 겨우 100명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답니다. 100명이라뇨. 네, 요즘 사전투표소 투표하는 인구가 몇 명인데 100명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놓고선 문제 없다. 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전투표소는 본투표소와 달리 전자장비 사용 때문에 읍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투표 공간이 협소하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비율은 현재 5대5에 육박하지만 투표소는 본투표가 14,259개, 사전투표가 3,565개로 사전투표 투표소가 훨씬 적다. 오히려 제도를 바꿨다가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네, 정말 이 음모론자들의 망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망상이죠. 뭔가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 사전투표용지를 마구마구 가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그것도 프린트까지 다 해가지고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는다. 이런 식의 망상을 펴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겨우 증거라고 주장하는 게 뭐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본드가 떡칠이 된 투표지 이런 겁니다. 그거는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도 될 수 없다라고 다 반박당했죠. 소송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상을 내세워서 자꾸만 도장을 찍어라. 이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이런 요구입니까? 이걸 집권 여당이 받아서 날마다 선관위를 압박했었는데 그게 더 놀라운 이런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비례 위성정당이 난립할 조짐인데, 자,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개표 과정에서 이거는
뭐 개수기에도 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이거 다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내 투표 검수하고 카운트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비례대표 투표다. 지난 총선 이후에 약 15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34개 정당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신형 분류기를 도입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50개 정당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도 수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분류기 사용을 못할 상황을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50개가 넘는 정당이 후보를 내면 이때 투표 용지가 66cm까지 길어진다고 합니다. 66cm.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형 개수기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투표 분류뿐만 아니라 분류한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세는 완전한 수동식 개표가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 2시간, 4시간 정도는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워낙 길어서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했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계보다 실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오류가 나오다 보니 이 비례대표 용지에 이 개표 상황표를 보면 거의 걸레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고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쏙 빼고 사람이 모든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 천만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에라 모르겠다, 옛다 한번 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선관위가 수검표를 한 번 더 도입했는데, 자, 어찌되었든 김용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 사무총장으로 가 있으면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분의 이런 답변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죠.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